여러분 혹시 오이를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대박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오이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평생 오이라고 부르며 먹어온 이 채소가 사실은 과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딸기보다 비타민C가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숨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오이가 과일이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과일 샐러드에 오이 안 넣은 게 잘못된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오이는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 맞아요. 특히 박과에 속하는 박과류 과일이죠. 수박, 호박과 같은 가족인데 우리가 채소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이의 기원이에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인도에서 온 거 맞죠? 맞아요. 정확히는 3000년 전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처음 오이는 지금처럼 시원하고 달콤하지 않았어요. 무려 쓴맛이 강해서 약으로만 사용했다고 해요. 헉, 약으로만이요? 그럼 맛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이를 미라와 함께 무덤에 넣을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지만 맛은 정말 쓰디쓴 약초 같았대요. 지금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수백 년간의 품종 개량 덕분이에요. 와, 그럼 클레오파트라도 쓴 오이 먹었다는 얘기네요. 불쌍해라. 하,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고대 이집트 여왕들이 오이로 미용을 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오이팩의 원조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진짜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오이팩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항염 성분과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진정과 미백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오이의 95%를 차지하는 수분이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줘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오이 썰어서 얼굴에 붙이고 잘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건 오이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이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몸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로 혈압 조절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혈압이요? 오이가 혈압까지 조절해요? 내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고혈압 환자들이 약 대신 오이를 처방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하루에 오이 한 개만 먹어도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헐,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오이 사드려야겠네요. 혈압약 비싸던데. 좋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인데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오이는 백지당 칼로리가 고작 16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포만감은 엄청나거든요. 16칼로리요? 그럼 오이 하나 먹는 게 사탕 하나보다 칼로리가 낮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이에는 타르트로닉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 즉 밥이나 빵을 먹기 전에 오이를 먹으면 살이 덜 찐다는 뜻이에요. 그럼 치킨 먹기 전에 오이 먹으면 살 안 쪄요? 치킨은 기름이 문제니까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오이의 이뇨작용이 몸속 노폐물을 깔끔하게 빼줘요. 그래서 오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예요. 특히 신장 건강에 정말 좋아서 신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항암 효과인데요. 오이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항암까지요? 진짜 오이가 슈퍼푸드네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오이도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차가운 성질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여름에 오이 냉국 먹고 나서 배 아팠구나.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쓴맛을 내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꼭지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지는 잘라내고 드세요. 쓴 오이는 먹지 말라는 얘기네요. 정확해요. 세 번째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근데 오이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먹는 거예요. 오이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섬유질과 비타민 K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껍질이 좀 거칠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씻으면 표면의 왁스와 잔털이 깨끗하게 제거돼요. 그리고 찬물에 30초 이상 헹궈주세요. 오이랑 궁합 좋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오이의 칼륨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 샐러드가 건강식으로 유명한 거죠.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그 상큼한 샐러드요? 맞아요. 두 번째는 요거트인데요.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요거트의 따뜻한 성질이 중화시켜줘서 소화에 좋아요. 인도 음식 라이타가 바로 이 조합이죠. 라이타 맛있더라. 근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유예요. 오이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산이 응고되면서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그럼 오이 우유 스무디는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절대 금물이에요. 두 번째는 무예요. 둘 다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먹으면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기력이 떨어져요.
오이 무침은 어떡해요? 오이랑 무 둘 다 들어가잖아요. 소량이면 괜찮지만 많이 먹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돼요. 그럼 초밥집에서 오이 호소마키 먹는 거는요? 날 생선이 아니라 조리된 거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하지만 회와 오이를 동시에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어요. 오이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건 백다다기 청오이 미니오이가 있어요. 백다다기는 껍질이 연하고 수분이 많아서 무침용으로 좋아요. 그 아삭한 거 맛조 무침 해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내 청오이는 껍질이 약간 두껍지만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 좋아요. 미니오이는 작고 단단해서 간식용으로 인기가 많아요. 피클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요즘 외국 품종도 많이 들어오는데 영국 오이는 길고 얇아서 샌드위치용으로 좋고 일본 오이는 표면에 돌기가 많아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나요. 오이 고를 때 뭘 봐야 해요? 좋은 오이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색깔이에요. 짙은 녹색보다는 약간 연한 녹색이 싱싱해요. 너무 진한 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할머니가 연한 거 고르라고 하셨구나. 맞아요. 두 번째는 크기인데요. 너무 크거나 굵은 건 속이 스펀지처럼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중간 크기가 제일 좋아요. 굵은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세 번째는 꼭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녹색인 게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해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오래가요? 오이는 생각보다 보관이 까다로워요.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금세 물러져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야채 칸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습도 조절이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다른 과일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오이를 빨리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에 넣어두면 금세 물러지는구나. 정확해요. 이제 오이의 역사 얘기를 해볼까요? 오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삼국시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쓴맛이 강했대요. 삼국시대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도 오이 먹었다는 얘기네요. 고려시대에는 오이를 귀한 채소로 여겨서 왕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들어서야 일반 백성들도 먹기 시작했고요. 왕족 전용 채소였다니 완전 럭셔리 푸드였네요. 하하 그렇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품종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달콤하고 아삭한 맛을 갖게 되었어요. 해방 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미국 품종도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맛있어진 거구나. 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면서 사계절 내내 오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채소였거든요. 지금은 겨울에도 오이 쉽게 사 먹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네요. 그런데 오이 재배할 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오이는 밤에 자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물이 밤에 자란다고요? 오이는 주로 밤에 세포 분열이 활발해져서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농부들이 아침에 가보면 전날보다 훨씬 큰 오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다. 그럼 오이는 야행성 식물인 거네요. 하하 야행성까지는 아니고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성장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95%가 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C는 사과보다 많고 칼륨은 바나나의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망간, 마그네슘, 몰리브덴 같은 미량 원소도 풍부해요. 몰리브덴이요? 그게 뭐예요? 몰리브덴은 효소 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호간 해독과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양소인데 오이에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오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이를 물덩어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이 활용법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차예요. 오이차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오이를 말려서 우린 차인데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부종 제거에 좋아요. 두 번째는 오이 식초인데요. 오이를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다이어트 음료가 돼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이 썰어서 사과 식초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끝이에요. 세 번째는 오이즙인데요.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피부 미용과 해독에 정말 좋아요. 오이즙 맛있을까요? 좀 싱거울 것 같은데. 사과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맛있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오이 아이스크림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요즘 건강한 디저트로 인기가 많아요. 오이즙에 요거트와 꿀을 넣고 얼리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디저트가 완성돼요. 우와, 집에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분명 놀랄 거예요. 그런데 오이 먹을 때 주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임신부는 오이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오이가 임신에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자궁을 차갑게 만들 수 있어서 적당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루에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오이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다이어트 할 때는 3개까지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오이 하나에 이렇게 많은 비밀과 효능이 숨어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오이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오이 볼 때마다 이 얘기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건강한 여름 나시고 오이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께서 과일이나 채소 또는 다른 음식까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